국회의회 2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질의를 하고 있다. 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제 곧 어차피 이 추경은 진행이 계속 될 것이고 좀 잘 되었으면 정말 민생 회복에 맞게 좀 분배가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경에서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약 13조 2천억 원 가까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예. 네, 거기에는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죠. 그리고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지급 예정인데 갑자기 왜 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비슷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비슷하게 제가 보기엔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경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지원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신데요. 네. 이게 위생업종으로 들어와 코드 번호가 달라서 이런 선불 카드니 신용 체크 카드니 포인트 차감이니 상품권이니 이런 적용이 전혀 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안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이게 안마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엄연하게 의료법 제82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그곳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보직종으로 갖고 있어요. 아시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이게 경기 진작이라든가 다양한 민생 안정을 위한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럼 이게 고르게 이분들한테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이 안마원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게 하기 전에 혹시 이걸 좀 점검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민생 회복 그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인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집행 방식이라든지 지원 대상 같은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업종 코드 때문에 차감이라든가 이렇게 안 됐던 거거든요. 이거를 좀 잘 살펴주셔서 안마원에서 정말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만큼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거를 뭐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고 그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증진에도 안마가 뭐 혈액순환이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좀 결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마음투자 사업이 이제 삭감됐잖아요. 이게 보니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실집행률 저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지만 이 마음투자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실집행이 안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 어느 정부에서나도 이거는 중요하게 뭐 다루어질 거고요. 전 연령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강조하셨듯이 우리나라 자살률 전 연령에 걸쳐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위험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담이나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게 이 마음투자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과 준비하고 있는 마음건강 심리사 및 상담사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삭감되거나 등한시되지 않게
않고 좀 중요하게 챙겨져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상담 서비스, 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아까 그 신규 사업 중에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뭐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가명으로 이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지요? 예, 가명 처리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사건이 있었지만 SK텔레콤에서 정보 유출된 거 원하지 네. 않는 정보 유출 그리고 또 적십자사에서도 그 혈액 헌혈했던 분들 정보가 나가서 그런 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혹시 이거를 그 공모로 하실 건가요? 스타트업 공모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예. 여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 공모하실 때 이런 계획도 그분들이 계획서에다가 공모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모 선정하실 때 그 복지부에서 이 허술하게 계획이 세워진 그 스타트업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자들의 개인정보고 그리고 그 병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텐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혹시 이런 걸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 의료 데이터 활용은 이제 병원에서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비용을 요번에 추경 예산에 담은 겁니다. 의료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하시는 네. 그 스타트업들께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나 폐업이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위기를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손해 저희가 추경으로 정말 어렵게 만든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계획서에 공모 시에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공모 절차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